오늘은 이제 증권사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B는 조금 스펙을 많이 본다라는 게 맞지만 행원을 준비하셨던 친구분들은 사실 이쪽과 연관성은 있지만 전문성을 연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타 포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권 튜토리얼. 지난번에는 제가 1금융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2금융권 어떻게 진입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필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어렵죠. 그래도 저는 좀 NCS를 공부하시고 경제금융 필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좀 제대로 여러 군데를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경제 쪽 전공을 했고, 혹은 저는 또 필기는 없는데 필기 공부는 안 했는데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스펙이나 성향에 맞는 그런 취업 길을 알려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증권사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권사 쪽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 엄청 스펙 파티 아닌가요? 저 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스펙을 많이 보는 건 맞습니다. 그게 어떤 쪽이냐면요. 증권사 이제 IB 같은 경우 투자 쪽이죠. 인베스트먼트 뱅커 쪽. IB 쪽은 사실 학력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막 자산운용사 쪽으로 이제 만약에 펼쳐진다면, 왜냐면 이게 사실 제가 증권사라고는 했는데 증권사 중에서도 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산운용사, 뭐 증권사, 뭐 보험사,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을 크게 다루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스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고, 유학 맞추신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FP 같은 자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원하고요. 증권사 IB가 약간 그쪽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우열한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경제나 금융 전반에 대해서 완벽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B는 조금 스펙을 많이 본다라는 게 맞지만, 우리는 지금 특히 이제 금융권 행원을 준비하셨던 친구분들은 사실 이쪽과 연관성은 있지만 전문성을 연결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객을 응대하고 자산 관리 쪽을 어필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증권사 P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B가 이제 지점 영업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전반적인 서포트를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라던가 뭐 영업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행원이랑 좀 비슷하죠. 1금융권 행원.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뭘 보는지를 알려면 이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 이제 역할, 은행이랑의 차이점을 보면, 은행은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으러 가시죠. 적금을 부으러 가시는 것도 있지만 대출을 많이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여신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떻다? 증권사는 투자 쪽, 자산 운용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요즘 은행들도 영업점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PB 같은 개념을, PB 센터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은행은 조금 더 여신, 구제금융,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따뜻하게 응대를 해주는 게 은행의 포인트라면, 증권사는 조금 더 이제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서 불려나갈 수 있을지를 상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은행 같은 경우는 뭔가 따뜻한 동반자 이런 거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뭔가 행복 증진,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 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원합니다. 필기 유형을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따라서 스펙적인 부분은 자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사 P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나 이쪽 관련된 전공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자격사항들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격사항이라고 했을 때 제일 조금 선호되는 건 어떤 거겠어요? 뭐 AFPK나 후운산업, 그리고 AFPK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CFP, 요거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PB 들어가는 거는 정말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자격의 이유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PB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께 보통 추천을 드리는 직군이 바로 이 업무직입니다. 이 업무직은 은행의 텔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은행에 거의 디지털 금융,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텔러를 많이 뽑진 않잖아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PMA 같은 디지털 매뉴얼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위해서 증권사 업무직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가 상당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국투자증권이나 KB, SK교보증권, 삼성증권 등등등, 그리고 뭐 신한투자증권, 왜냐면 1금융권도 금융, 지주로 해서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마다 업무직을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만약에 내가 조금 어느 정도의 전문성, 금융에 대해서는 내가 투운사라던가 뭐 신용분석사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데 상경계열은 아니야, 혹은 상경계열이기는 하나 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혹은 내가 학점이 조금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업무직을 항상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지원을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다만 이거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 포인트는 이제 보통 업무직은 뭐 6급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뭐 5급 이런 게 보통 지점 영업이나 PB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 등급 아래기는 하지만 한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2년, 3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투가 좀 인기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직이지만 뭔가 기본적인 업무만 하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투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것저것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시면 업무직이지만 내가 계속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실 수 있겠죠. 근데 또 증권사마다 또 다른 게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졸 이상, 뭐 전문대졸 이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업무직 중에 전문대, 초대졸 이상 이런 채용 공고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고들은 어떤 게 필수다? 자격증 같은 것들이 필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자격증은 없는데 한번 써보고는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상경 계열이시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경험들, 근데 이제 업무직들 중에서 고객 서비스나 응대에 대한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권사들은 서비스직 경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사 경력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께서도 업무직도 같이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블라인드가 아니라 모든 오픈, 공개 이력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학점, 학력, 전공 하나하나 본인 채용드리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수도권이나 지역대학교 친구들도 특히 업무직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서류를 잘 붙을 수 있었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라던가 AFPK라던가 아니면 투자권유대행인, 권유대행인도 증권사에서는 좋아하는 자격들이겠죠. 이런 자격들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항공사 승무원 경력이라던가 조금 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직 경력이 있었다라는 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증권사 업무직도 한번 노려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권 튜토리얼 다음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좋아하실 만한 것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지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금융권 튜토리얼로 한번 이어서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기업들 튜토리얼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